안녕하세요. 벌써 9번째 시간이 됐네요. 이제 9강에서 9번째 시간이 됐네. 이제 9주차죠. 저번 주에 아주 간단하게 평면 거울과 구면 거울에 관한 그림만 식 같은 거 쓰지 않았고요. 그림만 봤습니다. 가급적이면 식을 최소화하고 그림으로 이미지화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벌써 이제 9강째인데 이제 오늘은 빛이 거울에 부딪혀서 오목 거울은 모였죠. 볼록 거울은 퍼졌죠. 그래서 빛이 모이거나 퍼지거나 그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빛이 모일 수도 있고 퍼져 가능한 거죠. 빛이 진행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여 또는 퍼져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모여 퍼져.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모여라 퍼져라. 모인다는 한자로 퍼진다는 이렇게 집산이라고 하죠. 그냥 용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집산도. 그래서 빛이 모이거나 퍼진다.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영어로는 버전스라는 말을 쓰겠죠. 버전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모이거나 퍼지는 정도, 집산도 이렇게 퍼지는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이제 광학에서 거울이나 렌즈를 주로 쓰는데 특히 렌즈 같은 경우는요, 결국에 렌즈의 용도가 뭐냐, 빛을 퍼지거나 모이게 하는 게 렌즈의 기본적인 용도죠. 그래서 퍼지거나 모이거나 집산도 얼마나 퍼지냐 얼마나 모이냐 퍼지거나 모이는 정도 또 영어로 버전스 이런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빛이 이렇게 여기서 빛이 나가 이렇게 이것을 소스 광원이라고 해볼게요. 광원. 자, 광원이 있어. 여기서 빛이 모든 방향으로 다 가.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고 모든 방향으로 다 가요. 뭐 당연한 거죠. 모든 방향으로 빛이 쫙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빛을 내는 곳. 여기서 빛이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광원이 되는 거예요. 결코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차분히 규칙을 한번 잘 잡아본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규칙을 잡는 연습입니다. 지금 무슨 규칙이냐면 빛이 여기서 이쪽으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정신없어. 그래서 광원이 이렇게 있으면 빛이 가는데 이제 빛은 이렇게만 갈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것들은 개무시. 너무 정신없어. 그래서 빛은 이렇게만 갑니다. 자, 이것은 빛이 지금 퍼져나가는 거죠. 항상 광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빛이 퍼져나가는 곳. 빛이 생기는 곳. 빛이 발생하는 곳이죠. 그래서 빛은 광원은 빛이 퍼져나갈 건데 항상 어떻게만 퍼져나간다? 광원에서는 빛이 이렇게만 나갈 거예요. 그래서 빛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진행하는 걸로 표시합니다. 거꾸로도 가능하고 위로도 가능하고 아래로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 모든 방향을 다 무시하고 이제 빛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간다. 되겠죠? 자, 그럼 빛이 이런 경우는 빛이 퍼지는 거죠. 근데 빛이 모일 수도 있죠. 빛이 모여볼까요? 자, 이렇게 내가 그림을 막 그려볼게요. 빛이 좀 모여봐.
자, 모입시다. 어느 한 점으로 빛이 이렇게 모일 수도 있어요. 여러 방향에서 와서 화살표를 그려볼게요. 빛이 이 점에서 모이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자, 빛이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모이는데 어떻게만 모이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빛이 모이자. 역시 빛은 이쪽 방향으로만 가자는 거죠. 빛이 한 점에 모였어. 이렇게 모였어. 그래서 자, 얘는 퍼졌어. 얘는 모였어. 이것은 수렴이라고도 하죠. 수렴. 아이, 괜히 한자 용어. 퍼졌어는 뭐라고 할까요? 퍼지는 것은 발산이라고 하면 되겠죠. 모였어, 집. 퍼졌어, 산. 그래서 모이거나 퍼지거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뭔 짓을 하려고 하느냐? 결국에 빛은 어떤 광학계를 통과하면 빛이 모일 수도 있고 퍼질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고 모이는 거 수렴, 퍼지는 건 발산. 그런데 다시 이렇게 퍼질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만 퍼지자? 빛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그냥 표현하지 말자. 왜? 복잡하니까. 자, 빛이 모였어. 모이는 거 이렇게도 모일 수 있죠. 이렇게. 근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아니, 이렇게만 모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모이는 거 쓰자? 쓰지 말자? 쓰지 말자. 이런 건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 거꾸로죠. 이렇게 모이면. 그러지 말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모이는 것만, 이런 것만 그냥 취급하자.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광원에서 빛이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 광원에서 빛이 나가니까 발산한다. 이렇게만 그려야죠. 이렇게 그리면 돼야한데 빛이 나가는 거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우리 규칙 안 맞아. 빛이 모인다. 이렇게도 모일 수 있죠. 빛이 이런 식으로. 이건 돼야한데 안 돼. 어떻게만 모여라? 이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모여라. 되겠습니까? 이쪽 방향으로만 모여라.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자, 하나 됐어요. 방향. 그래서 이제 이것은 광학에서, 특히 기하광학에서 이제 규칙으로 많이 쓰고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다음에 또 하나를 볼 건데 우리가 수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수직선이 있으면 0, 1, 2. 이쪽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부호 규칙을 또 하나 볼게요. 여기 기준 있죠? 기준? 0이 기준이요. 기준은 우리가 작게 나름이죠? 이쪽은 뭐요? 플러스요. 그럼 이쪽은 뭐요? 마이너스요. 아름답죠? 너무나 당연하죠. 당연히 여기를 기준 잡아서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되겠습니까? 문제 없어요. 자, 기준점을 잘 잡아주셔야죠. 기준점을 잡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물론 기준점을 또 잡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도 있죠. 이거야 뭐 위, 아래. 위는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 당연히 위에가 플러스, 아래를 마이너스라고 그냥 우리가 규칙을 정하죠. 그래서 방향을 이제 위, 아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오른쪽, 왼쪽이라고 안 하고 그냥 귀찮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나 아름다워요. 됐죠? 빛이 여기서 출발해서 모든 방향으로 빛이 나가겠죠?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서 해볼게요. 여기서 빛이 이렇게 많이 그린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쭉 모든 방향으로 빛이 나가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그린 거예요.
만나면 안 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건 지금 빛이 퍼져나가는 경우죠. 봐, 여기서부터 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1m인 곳, 2m인 곳에서 한번 봅시다. 그냥 내가 면적을 잡아볼게요. 그냥 임의의 면적을 그냥 별 생각 없이 동그라미로 잡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똑같은 면적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똑같은 동그라미 안에 여기 화살표와 여기 화살표 하면 여기에 화살표가 더 개수가 많겠죠. 이것을 화살표가 더 조밀조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이거나 퍼지거나 요 점에서 당연히 느낌은 다르죠. 이런 그림 하나 그려봤고, 자, 다음은 이쪽으로 와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모여 이제 어느 점에 또 좀 많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모여. 자, 모이는데 여기 한 점에 모이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쪽으로 1m 떨어진 점이나 2m 떨어진 점 두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동그라미가 있다고 했을 때 똑같은 크기의 동그라미가 똑같아야 돼. 어떤 면적이 있을 때 여기 당연히 느낌이 다르죠. 이쪽은 화살표가 조밀조밀, 이쪽은 화살표가 듬성듬성 하겠죠. 됐나요?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있어요. 뭐 어디 모이거나 퍼지거나가 없어. 그러면 똑같은 면적을 잡았어.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는 화살표가 조밀조밀한 정도가 다 똑같아 버리겠죠.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퍼지거나 모이거나 또는 안 퍼지거나 안 모이거나 뭐 경우는 딱 요 세 가지예요. 물론 퍼지는 정도, 모이는 정도가 다르겠죠. 여기하고 여기 비교하면 퍼지는 정도가 다르죠. 여기하고 여기도 모이는 정도가 다르겠죠. 그럼 어떻게 비교하라고? 화살표가 얼마나 조밀하냐 듬성하냐 가지고 따질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규칙을 하나 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버전스라고 하는 거예요. 버전스 또는 얘를 뭐라고도 그래 이제 집산도, 퍼지거나 모이는 정도. 버전스는 어떻게 하냐면 거리분의 굴절률. 그러니까 굴절률이니까 환산 버전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거리분의 굴절률 공기는 1이겠죠. 보통 공기는 1. 단위를 볼까요? 거리의 단위는 미터. 센티미터도 있겠죠? 근데 그냥 미터로 하고 굴절률은 단위가 없죠. 미터의 마이너스 1승. 그래서 이것을 디옵터라고 이름 붙여요. 디옵터 이렇게. 디옵터. 되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들인데 괜히 설명을 내가 길게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규칙이 아까 빛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가라고 그랬죠. 그림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그러면 요점의 버전스를 볼게요. 요점의 버전스는 얼마냐면 1분의 1 디옵터. 될까요? 1분의 1 디옵터. 되나요? 요점의 버전스는 뭔가요? 2분의 1 디옵터. 다시 볼게요. 요점의 버전스는 뭐나요? 요점의 버전스는 1분의 1 디옵터. 요점의 버전스는 2분의 1 디옵터. 요점은 난감하죠. 자,
문제가 생겨. 너하고 너를 똑같이 볼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이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준점을 잡습니다. 자, 여기서 재는지 여긴지에 따라서 버전스 값이 싹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기준 잡아. 측정하는 곳이 기준이에요. 이쪽으로 얼마요? 1m. 그러면 왼쪽이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왼쪽이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자,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오른쪽으로 2니까 너는 플러스. 플러스는 생략해도 되겠죠?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그래서 너는 뭐라고 하느냐? 이 점은 플러스, 너는 마이너스 1디옵터. 너는 이 점은 마이너스 1디옵터. 너는 마이너스 2분의 1, 0.5디옵터. 너는 이 점은 플러스 0.5디옵터. 이 점은 플러스 1디옵터. 이렇게 이름 붙여요. 그럼 너는 뭘까요? 요 점을 기준 잡아서 모인 점이나 퍼진 점, 어느 한 점이 없죠. 어디? 무한대죠. 그러면 무한대분의 1 디옵터. 그럼 얼마예요? 0 디옵터. 너도 뭐예요? 무한대분의 1 디옵터. 얼마예요? 그러면 0 디옵터.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정말 아주 간단한 버전스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시 복습을 해봅니다. 뭐라고 했냐면 빛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가라. 퍼져도 이렇게 퍼져. 진행도 이렇게, 모여도 이렇게 모여야 돼. 자, 그런데 지점, 요점 또는 어느 점, 모이거나 퍼졌을 때 어느 점, 지점에서 얼마나 퍼졌는지, 얼마나 모였는지, 그래서 모이거나 퍼지는 정도를 숫자로 좀 적어주는 게 좋겠다. 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관측하는 지점. 자, 어느 지점에서 버전스를 물어봤겠죠. 그 지점을 기준 잡아서 빛이 출발한 점이 또는 빛이 모인 점이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 그래서 빛이 퍼지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퍼졌으니까 발산이 되겠죠. 발산. 너는 모였으니까 수렴이 되겠죠. 그러면 버전스는 발산은 뭐가 나와요? 수렴은 뭐가 나와? 이렇게. 발산은 마이너스, 수렴은 플러스가 되겠죠. 자, 버전스를 말을 했습니다. 퍼지거나 모이거나 이런 경우 안 퍼지고 안 모였으면 버전스 값이 0이 나와버리죠. 0디옵터죠. 그래서 단위 디옵터를 쓸 때는 꼭 미터 단위를 기본 단위로 사용했습니다. 센티미터는 미터로 바꿔서 계산을 해 주셔야 돼. 자, 지금 아주 지루한 버전스 얘기를 한참 동안 했어요. 겁나 많이 했어요. 자, 버전스의 느낌이 오겠죠, 이제. 자, 다시 강조를 합니다. 빛이 퍼지거나 모이거나. 퍼지면 발산, 버전스는 마이너스. 모이면 수렴, 버전스 값은 플러스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버전스는 거리분의 굴절률이에요. 렌즈가 빛을 모이게 한다든지 퍼지게 한다든지. 그러면 모이게 하는 거 얼마, 퍼지게 하는 거 얼마. 지점마다 전부 다 다른 거죠. 당연히 가까이 있으면 그 정도가 크겠죠. 절대값이 크겠죠. 멀리 있으면 요점 절대값이 작겠죠. 자, 버전스가 알고 잡아. 버전스를 알고 싶은 지점을 딱 정해서 여기가 기준이에요. 빛이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마이너스. 요점을 기준 잡아서 오른쪽에서 모였으니까 플러스. 그래서 버전스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이제 연산하는 걸 좀 볼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해결이 됐어. 자, 버전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결됐으니까 이제 뭐라고 하는 거 봐요. 거리가
1m. 1m면 1m분의 공기는 1. 굴절률이라고 그랬죠. 굴절률. 그럼 너는 뭐야? 1디옵터. 됐죠? 2m분의 1 하면 얼마에 너는? 0.5디옵터. 3, 4. 4m분의 1은 얼마일까요? 4분의 1. 0.25디옵터. 이렇게 나가겠죠? 좀 더 큰 숫자로 해볼까요? 이거 디옵터 계산이 아주 자유롭게 돼야 돼요. 10m분의 1. 10분의 1이죠? 그러면 0.1디옵터. 맞나요? 이렇게 쭉 나갈 수 있겠죠? 자, 미터 단위를 썼는데 사실 1m는 상당히 큰 거리죠. 렌즈 같은 데서. 이제 센티미터 단위를 해볼게요. 센티미터 단위. 10cm분의 1은 얼마일까? 여기 그냥 공기를 놓고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10cm분의 1. 그러니까 10cm에 모였다 또는 광원이 10cm 떨어져 있다. 뭐 이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정리하고 이제 거리만 절대값만 가지고 따져볼게요. 10cm분의 1은 이게 센치가 얼마 있죠? 귀찮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합니다. 10m 100.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럼 너는 10디옵터. 이렇게. 센치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10의 마이너스 2승이 분모에 있으니까 분전하고 하면 100이 되는 거죠. 작은 수로 해볼까요? 5cm야. 거리가 5cm면 5cm분의 1은 귀찮아. 5m분의 100. 그럼 얼마야? 20디옵터가 되겠죠. 됐나요? 2cm 분의 1은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2m분의 100. 이것은 50디옵터가 되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얼마든지 50cm 분의 1은 50 하고 100. 그러면 얼마예요? 2디옵터.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항상 계산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센티미터 나오면 그냥 50cm 나오면 50분의 100 하면 돼요. 그죠? 물론 이제 미터분의 1이 디옵터니까 식을 만들려고 이렇게 한 것 뿐이죠. 얼마든지 4cm분의 1은 4m분의 100. 그럼 얼마인가요? 25디옵터가 나오겠죠. 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디옵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버전세가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했고요. 쭉 보시니까 버전세에 대해서 쭉 나왔죠, 지금. 자, 1교시는 이렇게 하고 이제 2교시 때는 이걸로 문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